어, 오늘 그 구조, 특히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주제로 제가 발표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떨립니다. 여태까지 제가 주로 건축가 학생이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구조 세계에 계신 분한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공단님 앞에서 이게 문자 쓰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또 건축가는 무슨 생각으로 구조를 바라보고 또 콘크리트를 실무에서 이렇게 그 만들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화면을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그 타이틀을 뭘로 할 거냐, 이제 그 박홍근 회장님께서 여쭤봐서 고민하다가 구조의 기쁨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건축을 하고 일을 막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 힘들이 작용을 해요. 요즘 경제성, 공사비라든가 법규 뭐 많은 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데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거가 사실은 구조랑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라든가 많은 것들은 뭐 경제성이라든가 법규에 의해서 많이 정해지긴 하지만 이 안에서 벌어지는 구조 체계나 디테일링은 사실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만이 알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건축하는 순수한 기쁨이 이 구조, 구축 그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콘크리트도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공자님 말씀에 또 그 말도 있죠. 이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더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즐기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구조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와 디테일링을 즐기는 거, 향유하는 거, 그게 더 저는 높은 경지라고 생각해서 구조의 기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했고요. 글씨체도 고민했어요. 이 구조 선생님들한테 어떤 글씨체가 어울릴까? 온갖 글씨체를 제가 여기다 넣어봤는데 다 안 어울리고, 마지막에 고른 게 훈민정음입니다. 세종대왕님이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그 자음에 이렇게 획을 선으로 하지 않고 핀 동그란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보였어요. 아주 재밌고 그래서 이 훈민정음 그 세종대왕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장영실 이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던 과학과 문명의 르네상스를 생각하면서 이 글자를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있는 글씨는 읽기 좋으시라고 일반 그 글씨체를 썼습니다. 네, 제가 그 구조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 인간이 만든 물건은 그 건축물은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압축력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만든 이제 묘지인데 이게 5천 년이 지나도 살아남아 있는 거 정말 위대하고 건축을 우리가 만들 때 퍼머넌스 영속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는 원래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수명을 무한대로 설정하고 아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건물을 설계하면서 무한대로 생각하면서 건물을 설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직은 이집트를 극복하지 못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이제 조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벽돌도 조그맣기 때문에 쌓으면 되고 레고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줘서 제가 2000년에 일본에서 그 레고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레고 재팬이랑 같이 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일본 학생들이랑 레고 만들던 뭐 2박 3일 동안 막 잠을 못 자면서 재밌게 만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드는 기쁨이 이렇게 레고 블록 조적이죠. 있는 것 같아요. 조적에만 만드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설계 수업을 이렇게 1학년 학생 수업을 오랫동안 1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 중에 하나가 큐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다루키 3cm 각짜리 그 목재를 가지고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로 합판이랑 같이 이렇게 1대1 스케일로 공간을 만드는 건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면은 그 학생들의 수업에 있어서 이게 그 화면으로 하는 수업은 그게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1대1 스케일로 하면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재미있어 하는데 이 큐브 프레임도 목재 뭐 3cm 정도 되는 합판 이런 거는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1대1 스케일로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떤 건축의 기쁨이랄 할까요?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위한 일일학교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한 120명 1년에 이렇게 학생을 이렇게 뽑아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이 큐브 만드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합판을 안 쓰고 그 다루기로 된 한 평짜리 공간 거기에 이렇게 그 종이로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간을 느껴보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역시 그 굉장히 재미있게 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여기 화면에 보는 학생들 표정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건축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기쁨,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1대1 스케일일 때 더 효과가 좋은데, 아까 보셨듯이 뭐 블럭이라든가 조적, 그 다음에 이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패브리케이트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로 오면, 또는 그 캐스팅으로 오면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학생 그 석고 형태의 설명이거든요. 콘크리트의 원리가 다 있죠. 그죠? 근데 보면은 만드는 방법이 차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석고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차력을 파낸 다음에 비눗물 바르고 다시 석고를 분 다음에 이제 깨서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안 돼갖고선 막 울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딸이 초등학교 때 이거 하다가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울면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그 레고보다 또는 목재로 만드는 그런 프레임보다 이 캐스팅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런 거를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느꼈고, 그 콘크리트, 이런 캐스팅 방법, 일체식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한 말하자면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다 만들었을 때 굉장히 기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3학년 학생들 재료 수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제 건축 설계가 전공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선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재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재료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다 만들어 봅니다. 실제 스케일로. 콘크리트도 여기가 아니어서 학생들한테 콘크리트 캐스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학생들이 성형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 이게 학생들 작품인데 여기 지금 학생은 콘크리트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아슬아슬한 공면을 만들고 싶었다. 아마 자기가 봐도 성공적인 형태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과제 제출물에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만드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야외에다가 비닐을 쫙 펴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차가 와서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팀으로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틀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아무튼 이날 아이들이 엄청 준비를 하고 이 거푸집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계란판을 이용해서 이제 콘크리트 성형을 해서 콘크리트 계란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안 됐죠. 콘크리트 계란판이 타령이 안 돼가지고 다소 실패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걸작입니다. 이 뒤에 이렇게 글자가 애들이 쓴 말이 있는데 타령의 어려움으로 깨끗하게 못 나와서 뭐 잘 안 됐지만 뭐 결국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콘크리트를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 보면서 콘크리트가 얼마나 무거운 줄도 알고 콘크리트에 자갈과 모래와 물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직접 알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수업을 끝나고 강의 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제일 재밌는 게 콘크리트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견고한 덩어리가 주는 그런 만족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가 이러한 테스트, 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에서만 만드는 게 어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문학동네라고 하는 출판사 사옥을 설계를 했는데 설계부터 완공까지 6개월 걸렸어요. 아주 기록적인 거죠. 설계만 6개월 걸려도 빨리 했다고 할 텐데 완공까지 설계부터 완공 6개월 걸렸습니다. 철골입니다. 철골을 조립하는데 열흘뿐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클레딩이 들어가고 슬라브 금방 쳤고요. 금방 건물이 4달 만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하게 건물이 완공이 되었고, 목구죠. 제가 이제 롯데부여 리조트에 이 설계를 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원형 한옥 회랑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공사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해서 이렇게 스캐폴딩이 약간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기와를 올릴 때 이 스캐폴딩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꽤 빨리 이 공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순조롭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철근 콘크리트를 지은 제주에 있는 정클리닉입니다. 이거 공사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 콘크리트 건물인데 공사하는 장면 보시면 이 철골이랑 목구조할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거푸집을 다 짜고 거기를 받치는 가세들, 또 수많은 스캐폴딩들, 서포트 이런 것들이 다 기본복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양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중간에도 이 비계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철골이나 또는 목구조에 비해서 그게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재료 계획을 가르치면서 이제 콘크리트 장단점을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에 대한 저의 지난 25년 동안 제 삶을 치르면서 느낀 거는 콘크리트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사가 복잡하다. 공사 기간이 길다. 그리고 시공오차가 철골이나 목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 그 다음에 마감 결과가 예측이 안 된다.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어떻게 떴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올지가 100%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공 기간에 잘 이렇게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하중이 굉장히 크고 철거와 재활용이 어렵다. 이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150개 프로젝트를 완공을 했는데 그 중에 120개는 30개를 뺀 120개는 콘크리트였어요. 왜 콘크리트를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콘크리트가 공사비가 합리적입니다. 철골은 비싸고요. 목구조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목구조를 조그맣게 짓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안 비싸지만 좀 규모가 조금 커지면 100평만 넘어가도 목구조는 갑자기 확 비싸져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합리적인 공사비가 있고, 두 번째는 콘크리트만이 가지고 있는 구조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묵직함, 그 무거움, 그리고 오래 갈 것 같은 퍼머넌스. 그러니까 목구조만 봐도 이 퍼머넌스가 없거든요. 딱 봤을 때 이거 불나야겠다, 이거 탕탕하고 깨지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연약해 보이는데 콘크리트를 딱 만들면 그게 오래 간다는 느낌이 주는 그거와 미학이 겹쳐져서 그런 아주 깊은 구조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톨러런스가 커서, 그러니까 이 하중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여유치가 항상 다른 구조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심, 내부, 내식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콘크리트는 시공 기간에 잠이 잘 안 오지만 완공한 다음에는 잠이 잘 옵니다.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 굉장히 지속 가능함.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잘 견디면 저는 그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수로가 2000년을 견뎠다고 하는데 2000년 쓰면 그게 친환경인 거죠. 그래서 저는 콘크리트가 오랫동안 잘 버티면, 그래서 인간한테 좋은 구조가 된다 그러면 그게 친환경이다.
그다음에 마감재로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표면이 상당히 그 아름답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어떤 구조보다 조각적입니다. 그러니까 목 구조나 철골로는 조각적인 형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콘크리트는 성형을 통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조각품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품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 여러 구조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콘크리트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콘크리트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구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구조를 드러내느냐. 그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구조적인 표현을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미스 반델로에가 1920년대 그린 그림인데요. 콘크리트 오피스입니다. 완공된 작은 아니고 그냥 개념적인 그림인데 보면은 기둥과 보호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캠플레버 쉐이프도 나오고 있고 이 기둥 끝에 보면은 모멘트 커넥션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죠. 네. 끝에 두꺼워집니다. 네. 기둥 보랑 맞는. 네. 그래서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을 그대로 표현한 이렇게 표현하는 구조의 표현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꼬르비제 스타일입니다. 이 꼬르비제가 도미노 시스템인데 이게 현대 건축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보면은 그 외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벽이 그 자유롭게 표현될 수가 있고 기둥이 안에 들어가 있고 수평재가 있죠. 근데 이게 구조를 그대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보호가 없죠. 네, 컬러만 있고. 그러니까 꼬르비제한테는 보호가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 보호가 보인다는 게 그냥 수평면은 깨끗한 수평면으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구조의 표현이지만 그 꼬르비제의 방식은 조금 더 형태적인 표현입니다. 형태 요소예요. 구조 요소가 아니라. 보호, 모멘트 커넥션의 기둥 이런 거는 구조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꼬르비제는 형태입니다. 판, 수평면, 수직 기둥 이런 개념이면서 그래서 꼬르비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공 슬랍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비싸죠. 중공 슬랍을 써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이러한 두 입장이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초 피아노나 노먼 포스트 같은 사람이 좀 더 왼쪽이라면 꼬르비제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오른쪽 형태를 더 좀 보는 그런 구조를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구조를 표현할 때 아이디얼 폼을 얘기한다. 이거는 이제 미스입니다. 근데 미스도 보면은 그 아이디얼 폼을 굉장히 추구를 했는데요. 이게 화학과 IIT에 있는 시카고 IIT에 있는 화학과 건물인데 보시면 철골로 된 보랑 기둥이 보이죠. 그리고 벽돌 인필이 보이고. 근데 여기는 사실 IIT의 캠퍼스, 스반들로가 설계한 거기에 있는 이러한 아주 흔한 학교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철골 그 페이샤가 보이고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보일 텐데요. 근데 실제 얘 건물을 보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물론 이제 H가 들어간 콘크리트인데 그거를 바깥에 그 구조인 척 한 겁니다. 그 H를 바깥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H인 척 표현을 하고 바깥에서 보면 마치 철골 구조이냐. 그러니까 여기서의 미스 반델로에는 이게 콘크리트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의 이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평면을 보면 기둥이 꽤 두껍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 표현된 보면 기둥이 얇아요. 굉장히 얇죠. 그 대신에 보는 두껍죠. 이걸 뭘 의미하느냐? 미스 반델로가 볼 때 구조의 표현은 모멘트 커넥션이 아니라 핀 커넥션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를 핀으로 이해하면 그 힘을 받는 부재는 두꺼워지고 압축력을 받는 기둥은 압축력만 받기 때문에 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가 다 그거를 힘을 가져가고 기둥은 그냥 압축력만 받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그 태도,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어떤 게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냐를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속여가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가 그 서양에 굉장히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서양이 더 많고 그게 이제 플라톤적인 이데아가 있고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 실체보다 거기에 숨어 있는 정신을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킴벌 뮤지엄도 비슷한데요. 그 콘크리트로 된 뮤지엄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런 어떤 반복이 있고
근데 보면은 30m 스판에 9m 이 볼트인데 이거를 뭐 중간에 뭐 받칠 수도 있을 텐데 퓨어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둥이랑 그냥 볼로 딱 끝내고 있어요. 이 뒷벽을 보면 뒤에 기둥으로 받치거나 벽으로 채우면 훨씬 더 구조적으로 유리할 텐데 일부러 뜯어갖고 기둥이 프리스탠딩하게 있고 보드 프리하게 있는 그거를 그냥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마구리면도 보면 트레버틴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 벽이랑 그 아치가 만날 때 이렇게 슬릿을 둬가지고 유리로 된 슬릿을 둬가지고서 이 두 개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갖고 있는 독립성을 이 벽이랑 붙이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 갖고 이 구조는 볼트로 된 콘크리트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건축가들이 구조적인 아름다움, 구조적인 질서죠. 질서. 플라토닉한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형태의 끝으로 가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소적인 표현, 조각적인 표현 이런 건데 이제 그 깔라트라바가 대표죠. 그 스페인의 건축가 발렌시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는 가우디가 고향인데요. 가우디 고향인데 그 완전히 그 바르셀로나가 가우디를 확 밀어준 것처럼 이 발렌시아는 깔라트라바를 밀어줘가지고서 완전히 그 깔라트라바 작품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 작품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아주 구조적인 표현이고 콘크리트의 이런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도로 아무튼 컨트롤되어 있고요. 굉장히 실험적이고요. 우리 서울에도 자하디드가 설계한 DDP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투구하는 건축은 이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방향은 콘크리트의 물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구조적인 형태들, 구조의 질서를 표현하는 그러한 계열이 있다면 또 하나의 계열은 콘크리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 그래서 이제 카를로 스칼파라고 하는 이탈리아 건축가가 이제 브리온 가문을 위해서 묘지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쓰여진 그 콘크리트의 머터리얼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표면의 방식들이 있고 때로는 거기에 타일을 미리 박아서 캐스팅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랑 같이 치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공간을 만든 바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근래 가장 인기 있는 건축가인 스위스의 피터 줌터가 이 들판에 세운 농부가 클라이언트, 그래서 농부가 자기 들판에 조그마한 성당을 짓겠다고 테크를 짓겠다고 해서 한 건데 이거 뭐냐면 콘크리트를 타설을 이렇게 차가 한 대 올 때마다 쪼개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타설해서 붙이고 또 한 번 타설해서 붙이고 이거를 그냥 수십 번 반복해서 이 건물을 만들어서 아주 묘한 그런 콘크리트 텍스처를 만들었죠. 이러한 경향도 굉장히 중요한 건축의 경향입니다. 콘크리트의 재료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콘크리트로 했던 프로젝트들 몇 개를 좀 골라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95년부터 21년, 뭐 횟수로는 26년에 이어서 뭐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 실무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또는 건축에 대한 저의 중요한 태도는 보편적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깔라트라바나 또는 서울에 있는 DDP 같이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건축, 굉장히 비싼 건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축, 그거를 잘 짓자. 그거를 아름답게 짓자. 그게 제 건축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재벌 뭐 이런 회장님들도 해서 공사비 제약업체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 제가 설계할 때는 이것이 어떤 보편적인 건축의 어떤 체계로서 잘 만들면 이것이 어떤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너무나 특수한 형태나 너무나 비싼 건물은 멋있다, 훌륭하다 이럴 수는 있어도 모델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보편적인 시스템을 제가 잘 만들면 그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후배나 제자들이 그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또 그거를 또 뛰어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떠한 기초, 디딤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의 건축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철골도 그렇고 콘크리트도 그렇고 벽돌도 그렇고 할 때마다 이게 보편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아름다우냐, 이게 시스템이 있느냐,
시스템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체계를 갖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95년도에 개업하고 처음 한 프로젝트가 일산주택인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3.6m 모듈로 2층짜리 높이로 아치 형태로 만들어서 3.6m 모듈이 이 반복되면서 어떠한 땅에도 대입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프레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프레임이 2층 높이로 열리면서 입구가 생기고 그것이 마치 한옥의 채와 관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둥이 생기고 독립된 볼트의 그 메스가 채가 돼서 어느 정도 한국적이면서도 또 현대적이고 반복 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들었고, 인필은 이 당시엔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은 목재를 많이 쓰지만 이때는 거의 드물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적산목, 물에 강한 배 만들 때 쓰는 나무죠. 적산목을 써서 인필로 썼습니다. 편면에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 프레임이 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가운데 중정, 우리나라 한옥의 앞마당처럼 그런 걸 만들고, 한옥에서도 이렇게 기둥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장이라든가 벽난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조 시스템에서 튀어나가면서 한옥에서 하듯이 그렇게 나가면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프레임된 스트럭처를 한동안 제가 연구했고, 그거를 이제 보건소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전국 보건소를 그러한 표준 설계, 저희가 현상 설계 당선이 돼서 아까 보셨던 일산주택 시스템이 수백 개의 보건소로 퍼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에요. 양평주택이고, 양평에 있는 어느 여행사 사장님의 별장입니다. 이것도 또 구조 시스템이 좀 독특해요. 이거는 벽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원로 해서 그것이 구조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평면을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 월이 이렇게 마치 한옥이 담이 따라 나가듯이 이렇게 월들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열리는 곳이 창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곳이 창이 되거나 마당이 되면서,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일산주택의 보호 프레임 시스템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형태와, 그러니까 이런 형태랑 또 굉장히 다른 그런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는 또 콘크리트도 일부 노출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감도 굉장히 다르고요. 공간이 이렇게 쭉쭉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연속되는 공간이고, 외관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월들이 이렇게 그 위에 지붕이 떠서 이렇게 박혀져 있고, 콘크리트 월이 이렇게 어떨 때 낮았다가 높았다가 그 지붕을 잡아주고,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 콘크리트가 그대로 보이고, 월들이 이렇게 마감 재료들이 돌이나 목재로 바뀌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내부 공간을 만들고, 어디는 또 콘크리트 벽돌로 이렇게 마감해서 또 다른 재료감을 이렇게 주어서 굉장히 작은 집입니다. 사실 60평이 좀 안 되는 집인데 굉장히 근사한 그런 공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박스를 만드는,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어서 마치 서랍을 만들듯이 서랍장을 짜고 서랍 안에 이거 띄워놓는 그런 또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램프로 따라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브릿지로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는데, 이 집은 콘크리트 박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박스는 박스처럼 보여되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4.5m 캔틸레버가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은 콘크리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보셨던 미스 반델로의 도미노 시스템, 콘크리트를 상당히 조용적인 체계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프레임이 완전히 보이고, 보호가 안 보이죠? 적어도 여기 우리가 보는 한도 안에서는. 보시면 이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슬라브 두께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4.5m 캔틸레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신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거냐면, 슬라브가 그대로 뻗어나오고 여기 목재로 된 이 부분 있잖아요. 목재 여기가 이게 걷어입니다. 두꺼운 걷어가 여기 기둥이 뒤에 있어갖고 이 기둥에 걷어가 이렇게 붙여서 나와서 이 슬라브를 이 걷어에 매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면을 중간에 둬가지고서 이 슬라브가 이 4.5m 캔틸레버에도 여기서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온갖 아이디어를 써서, 근데 이거를 콘크리트를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건축가가 마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구조를 그대로 다 보여주면 마술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짝 속였습니다. 그래서 목재 마감을 해서 실제는 이게 겉옵니다. 그래서 얘가 매달아갖고 이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5m 캔틸레버가 딱 나오니까 굉장히 근사하고 그림자가 깊게 져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콘크리트 메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2010년에 완공이 됐어요. 2009년에 설계를 하고 공사가 돼서 10년에 완공이 됐는데, 부여 리조트고요. 뭐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한옥 회랑이지만 뷰는 콘크리트로 된 콘크리트로 된 현대 호텔형 콘도입니다. 이제 바깥에 이 컬러 루버 붙인 거는 이게 그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그 당시 이제 충남 지사께서 이 건물에 한옥을 씌워라 그러셔갖고,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단청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국적인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청에서 나온 그 색깔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루버로 붙인 거고, 이쪽이 완전히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월이고요. 다이고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층 평면인데 마치 커브로 되면서 이렇게 1층에 로비와 수영장, 그다음에 컨벤션이 있고 동그란 부분이 이제 한옥 회랑이고요. 그리고 기준층은 이렇게 복도가 편복도예요. 이 콘도에서는 거의 안 쓰는 건데 제가 이거는 주장을 했습니다. 편복도로 되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유니트들이 배치되고 복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쪽에서는 복도가 보이는 거고, 이쪽은 콘크리트 월로 돼 있고, 보시면 창을 어긋나게 해서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다이고널하게 짜여지도록 해서 횡력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측벽도 전단에 이제 저항하는 그러한 구조 콘크리트 월로 이렇게 짜져져 있고, 여기서 구조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골프장 쪽으로 이렇게 객실들이 곡선으로 가는데 뷰가 좋죠. 거기는 완전히 슬라브들을 표현해가지고 이 수평선 표현해서 두 개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렇게 막혀있는 솔리드한 회랑 쪽 통로 쪽 벽과 이렇게 유니트 쪽이 열려있는 거, 이것이 아주 막혀있는 벽과 이렇게 열려있는 수평성이 강조된 그것이 대비를 이루면서 이 부여 리조트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질서가 부여 리조트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컬러 루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막히고 뚫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콘크리트 시스템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어떤 부분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또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천시 국궁장, 이거는 철골로 된 국궁장이지만 이 베이스 포디움을 콘크리트로 된 베이스를 써서 어떤 이 든든한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폼 타일을 쓰고 합판 이제 좋은 걸 써가지고서 굉장히 근사한 바닥을 만들고 있고, 이게 한옥을 좀 염두에 둔 거였었습니다. 한옥의 눈마루. 그래서 이런 벽돌, 그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한국적인 그런 공간감에 이 콘크리트도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골로 된 지붕, 철골로 된 유리로 된 구조물, 콘크리트, 벽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우아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밝은 미래라고 하는 2014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콘크리트 트러스 형태의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아무튼 1층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있는 벽돌 메스를 이렇게 앉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가 이제 밑에 이렇게 사선으로 된 이 사선형의 트러스 형태의 콘크리트로 가서 굉장히 휘랑의 기분이 이제 좋습니다. 이 밝은 미래가 어린이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만드는 데서 어린이들도 와서 경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 콘크리트로 된 이런 사선의 모양들이 입구성도 굉장히 만들고 그 위에 있는 벽돌 조족이랑 대비가 되면서 상당히 인기 좋은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돌 부분은 깊이 이렇게 파가지고선 아주 깊이 있는 테라스도 만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콘크리트의 그 베이스 그 구조가 이 전체를 딱 떠받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역학적인 아름다움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동 주택은 아까 피터 준퍼나 뭐 그 카를로 스칼파 같이 콘크리트가 주는 물성. 그래서 이렇게 그 나무 결, 목재를 이렇게 얇고 길게 켜서 그 결을 좀 낸 다음에 결을 거푸집으로 쓰면 이렇게 목재 결이 캐스팅돼서 그 아주 목조로 된 마감이랑 목재 콘크리트, 결 콘크리트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가 물이 빠져가지고서 콘크리트랑 색깔이 비슷해지면서 묘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인공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연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공물이라기보다는 거의 자연물처럼.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어떤 물성을 이렇게 좀 또 연구한 그런 프로젝트가 이 방배동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재료들 팔레트를 만들어서 목재, 콘크리트, 뭐 석재, 징크 이런 걸 가지고선 저희가 많이 이제 스타디를 하고 PT 할 때도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어떻게 변하고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멋있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된 콘크리트의 모습이고, 그래서 유리, 목재, 콘크리트, 철 이런 게 아주 잘 어울려서 하나의 장면이 되는 이 콘크리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여주에 있는 제 집도 이 재료로 똑같은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콘크리트로 구조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그게 그 보호 컬럼 시스템, 때로는 벽으로 된 거, 또 때로는 그 콘크리트 박스 이런 표현도 해보고 또는 이제 콘크리트를 부분적으로 포디움으로 써보기도 하고 또 저층의 어떤 그 트러스 형태의 그런 시스템으로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또 때로는 이제 재료감으로 물질성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됐냐면 그 두 개를 합할 수 없을까? 콘크리트의 시스템과 콘크리트의 표면의 장점, 그러니까 재료로서의 콘크리트와 구조로서의 콘크리트를 따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구조이면서 동시에 마감재, 이 자체가 그냥 재료로서 잘 작동하는 거. 그게 저의 요즘의 콘크리트의 테마고요. 그 사례로 한 3개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그거를 의식적으로 한 게 데미안 빌딩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느 그 내과 건물이고 이제 일부는 1층과 2층은 임대 건물이고요. 삼각층이 내과인데 이게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외벽의 콘크리트의 이런 턴을 구조로 쓰면서 동시에 이 자체가 어떤 조형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이거 내부 그 안쪽인데요. 안쪽에는 이렇게 테라스도 좀 있고 이런 마감인데 유리 멀련이 거의 안 보이죠. 콘크리트를 파가지고서 유리를 끼워가지고서 콘크리트와 유리가 극단적으로 대비되게끔 그런 디테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디테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보고 싶어서 콘크리트와 유리가 바로 붙어 보이죠. 콘크리트가 되게 신기하게 매달려져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콘크리트 그 스타디 할 때 제가 그 드로잉을 제가 스타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면이 어떻게 하면은 구조면서 동시에 이것이 자체가 아름다운 그 어떤 현대적인 마치 그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극도의 현대적인 매트릭스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는데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콘크리트 프레임이구나 하실 텐데 근데 콘크리트 프레임이지만 이게 개념을 표현한 그 형태적 개념을 표현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연남동 나루인데 이 클라이언트가 정태춘, 박은옥 그 가수 아시죠?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태춘, 박은옥 선생님 집은 위에 있고 집이 있고 위에 그리고 아래는 이제 문화공간으로 그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화공간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아마 어디 임대 주신 것 같아요. 이 문화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완공됐을 때는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했었고 위에는 주택입니다. 이 디자인의 그 목표는 어, 이게 음악적인 이분이 이제 작곡가로 유명하셔가지고 음악적인 표현을 여기에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프레임이 사이즈가 조금씩 그 모듈을 가지고선 변하면서 어떤 때는 3층 높이로 공간이 열리기도 하고 9층 높이로 열리기도 하고 반층 높이로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그 리듬들이 이 공간 안에 있고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마치 음악의 반응처럼 그리고 또 서브 스트럭처가 있어서 이렇게 그 금속이 이렇게 가면서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관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음악적 질서가 바깥에 드러나는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이 바깥에 이 면 자체 프레임이 굉장히 강한 그 구조적 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면이 붙어가지고서 얘가 구조적인 그 시스템을 가져가고 그래서 안에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랑 자동차 엘리베이터 거기에 있는 구조 말고 이게 꽤 큰 스판인데 이 바깥으로 구조가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가져가면서 그 힘을 다 가져가고 있고 이 집이 반층씩 어긋납니다. 스키플로어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중정 오픈돼 있고 중간에 이게 스키플로어가 돼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구조적으로 큰 문제 없이 간 이유가 이 바깥의 외벽을 따라서 돌아가는 이 구조면이 이것이 하나의 연속된 구조의 어떤 시스템이 되고 그게 잡아주고 근데 이게 단지 구조일 뿐 아니라 이것이 작곡가의 음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질서로서 이거를 이 외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인데 보면 이렇게 그 콘크리트와 이 금속이 서로 엇갈리고 지나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디테일들 이것 그리고 텍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평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주택 쪽은 등정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방들과 거실이 있고 플로어는 이렇게 중간에 오픈돼서 오픈 계단들이 있고 굉장히 크게 공간들이 이렇게 스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꽤 천정이 높고 여기서 공연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이 막 이렇게 적층되면서 굉장히 높은 공간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거 쪽은 이렇게 등정이 이렇게 있어서 마치 한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감을 이 픽션에서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것처럼 그 내부 공간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다채롭고 그 외부 공간이 그것을 콘크리트 그 외부면이 콘크리트 프레임 스트럭처가 서로 엮여지면서 하나의 단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자체가 하나의 형태적 표현, 이 건축, 이 작곡가의 집, 음악가의 집을 이 콘크리트 그 시스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이면서 어떤 표현 이거를 좀 같이 좀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부 공간도 콘크리트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노출해서 천정. 그리고 구조 프레임 이것도 안에 그대로 다 표현이 돼서 안에서도 바깥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래서 사실 이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만들고서 너무 기뻤고 저는 집이 이쁜 집보다 그런 구조적 질서가 공간이랑 딱 떨어지는 거 그거 했을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제가 좋았어요. 구조적 질서와 공간적 질서가 딱 맞아서 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와일드해 보이는 집이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에 있는 계속 그거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조면서 표면이고 표면이면서 건축적 개념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과 형태의 일체는 언플리닉입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 외부는 콘크리트고 철골이 일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클라이언트가 제주의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부인이 미술을 하셨어요. 근데 건축을 잘 아세요. 근데 안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안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주에 안도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안도가 쓰는 콘크리트처럼 좀 해줄 수 없겠냐고 해서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저는 저의 콘크리트를 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안도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뭘 쓴 거냐면 안도가 비싼 콘크리트 그 유로폼의 그 비싼 합판을 쓴 게 아니라 가장 저렴한 유로폼을 썼습니다. 콘크리트 유로폼. 근데 콘크리트 유로폼이 플러스 기성품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즈 600, 뭐 400, 200 이거를 섞어가지고 쓰면 마치 돌 같습니다. 나중에 캐스팅해서 뽑았을 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같고, 굉장히 제가 만족스러웠고, 이 이후로 제가 유로폼을 그 콘크리트 마감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례이고요. 여기가 튀어나온 돌출된 데가 콘크리트로 슬라브가 나와서 캔틸레버 그 6m 캔틸레버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잡고 있고 이제 콘크리트가 핀처럼 반복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이 구조 얘가 이제 부분인데 유로폼 그 외벽이랑 돌출되어 있는 부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철골이 어떻게 그 기둥이 콘크리트랑 같이 만나는 디테일 파판색 저희가 그린 겁니다. 그 돌출된 부분 내부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월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 브레이싱을 한 겁니다. 철골로. 그리고 여기 콘크리트로 된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사실은 구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 철골로 이렇게 사선으로 브레이싱으로 잡고 있고 한쪽은 콘크리트 볼을 이렇게 툭툭 돌출시켜갖고 얘가 옆보로 해가지고 돌출된 캔틀레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테이블로 쓰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입구 상세 유로폼 핀들이 쭉 있고 내부도 보면은 유로폼이 그대로 들어와서 굉장히 근사한 공간이고 콘크리트와 목재가 원래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로 된 그런 마감이 일부 있고 노출 콘크리트를 안에 그대로 써서 이제 공간감이 좋습니다. 힘있고 콘크리트만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3층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콘크리트와 그 목재 같이 있는 그리고 제주석 여기가 이제 제주도니까 제주석을 바닥재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큰 길가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콘크리트 이 핀처럼 생긴 이 선들이 그 구조도 되면서 외벽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완공된 곳이고요. 2019년에 완공이 된 열방교회 교육관입니다. 양천구에 있고 이렇게 그 길쭉한 땅, 그 아파트 단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길쭉한 사이트 있고 이렇게 길쭉한 땅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인 오른쪽은 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보는 공간이랑 여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도서관, 그다음에 대안학교죠. 근데 왼쪽에는 이제 사무실, 카페 이런 게 있어서 땅이 굉장히 긴데 두동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거기를 브리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유로폼 콘크리트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프로젝트들이 다 공사비가 굉장히 적은 공사비입니다. 얘가 공사를 평당 450에 했어요. 정말 극도로 저렴한 공사비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콘크리트가 구조면서 마감이니까 가능해요. 콘크리트 치고 또 마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폼워크에 조금 비용은 더 들지만 유로폼으로 하니까 뭐 그렇게 또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공사비지만 건축가로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표현할 건 다 하면서 하지만 저렴한 공사비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저의 관심사는 보편적인 거, 리즈너블한 공사비에 하지만 시스템이 있고 체계가 있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전례가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저의 어떤 건축의 목표인데 그런 점에서 공사비도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즈너블한 공사비를 만들어질 수 있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평당 450줬다가.
뒷면입니다. 이 뒤에 야산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 지을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간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야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만들어주고 원래는 야산에 진입이 안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중정에 카페도 만들어서 이 동네 분들이 저렴하게 교회 카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야산이 있고 이 올라오면 여기 중정에 이렇게 근사한 카페가 있어서 아주 멋진 코트야드가 있고 이 콘크리트가 주는 아름다움. 저는 이렇게 막혀 있는 콘크리트 월이 크게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좋거든요. 예, 이쪽은 이제 그 예배당 쪽이라서 별로 오프닝이 필요가 없고 여기는 브릿지거든요. 밑에 그대로 콘크리트 마감이죠. 벽보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열재도 그 뒤에 들어가 있고요. 콘크리트 깨끗하게 퓨어하게 표현하고 있고 가운데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이 바닥 쪽에 유리 그 기둥이 하나도 안 보이죠. 다 뚫려 있죠. 그건 뭐냐면 멀련이 기둥이에요. 멀련은 철골인데 부분적으로 철골을 써서 멀련을 조그마한 멀련이지만 철로 써서 그 기둥이 없이 그냥 콘크리트 기둥이 아니라 마치 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시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야산 쪽에서 보면 밤에 이렇게 아주 중정이 멋있어요.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더 나간 건 뭐냐면 그게 외부 그 콘크리트가 구조면서 시스템에도 마감인 게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까지 옵니다. 그게 이제 열방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부분적으로 플레이스 J 점클리닉도 실내도 그 노트 콘크리트가 오면서 이렇게 일부 마감이 됐지만 천정은 쳤었거든요. 실링은 했었는데 여기는 실링도 안 하면서 그 구조적 체계가 천정과 벽, 바닥 다 다르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 이 단면 투시도 보시면 이 골조의 외부의 시스템이 그대로 내부까지 투영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이고요. 예, 보시면 이 골조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깊은 뎁스의 그 보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바깥에서의 리피티션이 안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그게 어떤 마치 고래 뱃속에 있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요나가 그 예수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 뉘우치는 그 요나의 일화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마치 이게 이제 고래 뱃속의 은유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어두운 고래 뱃속에 콘크리트가 마치 고래의 갈비뼈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이 구조도 얘도 약간 텄습니다. 모서리를. 기둥 이 투제를 사선의 그 거더랑 그 기둥이랑 만날 때 약간 여기를 따가지고선 굉장히 묘한 그 공간감을 만들어요. 사선이 땄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단면 보시면 이제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있는 데가 이렇게 사선으로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왜 사선이 됐느냐? 여기가 약간 리세스 되면서 발코니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의 하중을 이 사선으로 해서 이게 내려와서 받는 거고요. 다시 위로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쪽은 발코니가 계속 있지만 위는 변하고 있어서 이러한 아주 묘한 구조의 체계가 생기고 그 구조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흥미로운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내부에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바깥에 핀처럼 이렇게 쭉 열주처럼 있었던 그 기둥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보가 이렇게 안으로 와서 공간감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감이면서도 개념이면서도 구조면서도 시스템이고 그렇지만 뭐 그거를 또 이제 털고를 일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일부 썼는데 아무튼 그것을 이렇게 컴포짓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곳곳에 그런 그 열방교회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코트야드에 붙어 있는 카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로 된 유로폼으로 된 어디는 면이고 어디는 유로폼으로 된 핀이고요. 그 사이를 유리들이 이렇게 채우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컨트라스트가 이제 아름다운 콘크리트가 구조지만 이게 구조거든요. 구조지만 이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재료로도 그렇고 또 상징적으로 아까 제가 그 콘크리트 성당 예배당 안에 이렇게 고레베소 요나서를 얘기했는데 이 교회가 열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선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열방 그런 수많은 노력들 그것들을 이렇게 피인이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강하고 얘가 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 끝에 콘크리트를 타선으로 이렇게 터가지고서 이렇게 배가 있고 배 위에 갑판이 이렇게 큰 게 있고 그 갑판 위에 열추들이 쭉 있어서 열방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는 또 노아의 방주 이거를 상징해서 콘크리트로 된 덩어리의 건물이지만 그런 기독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콘크리트의 구조이자 또 그 자체의 어떤 물성이자 재료이자 마감이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표현, 그것이 구조적인 표현, 형태적인 표현, 마감으로서의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난 25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제가 실험을 했고 최근에는 그것들을 하나로 합하는, 융합하는 그러한 실험들을 콘크리트를 통해서 시도하고 있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열방교회가 가장 최근에 된 작업이고 이 작업을 통해서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가능성, 시스템적인 가능성, 재료적 가능성, 물질적 가능성, 조형적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경인데 밤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이고요. 네, 어쨌든 제가 너무 1시간 동안 다 설명하기엔 사실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제가 평상시에 말을 좀 느리게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빨리 모터를 이렇게 5단 기어를 넣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한테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를 생각하고 디테일을 생각한다는 거는 그 속에 본질적으로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이고 직업이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구조 체계를 고안하고 디테일링을 할 때는 누구의 간섭도 안 받으면서 구조 엔지니어랑 협업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만의 기쁜 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사실 너무 전 사실 재밌거든요. 건축할 때 제일 재밌을 때 그때. 그거를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저의 후배들 제자들이 우리만이 누리지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데 구조를 알고 이해하는 우리들만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 옛날 재료고 좀 구식 재료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게 좀 친환경적이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영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잘 있으면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재건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 져서 건질 수만 있다면 이게 친환경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콘크리트가 뭐 버즈 두바이도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 콘크리트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굉장히 첨단의 재료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콘크리트가 로 함께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조의 기쁨을 누리고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산 주택을 할 때 프레임을 할 때 너무 재밌고 이걸로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양평주택 하면서 벽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고 또 그 고성 보건소 하면서 박스로 해도 또 너무 재밌고 계속 새로운 게 할 게 나오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또 지금은 또 지금대로 그런 재료와 시스템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뒤에 제가 어떤 또 재미난 콘크리트를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이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저희 같이 학교에 재직 중이신 박훈근 선생님한테도 가서 가끔 뭐 물어볼 때도 있고 또 홍성호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또 여쭈면서 저도 또 성장하고, 아무튼 이런 자리가 그렇게 서로 교류하고 배우는, 성장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부족한 작업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